자, 노래 가즘 시간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회의가 있어서 급히 가셨고, 예, 다시 한번 모시기로 아쉽지만 대신 다시 한번 나오십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지난주에 왜 네. 예, 노회찬 의원에게 대표에게 그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예. 김진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말까 고민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뭐 사실 그날 발언이 터무니없는 모함 발언이 법사위 회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제 면책 특권에 해당돼서. 아, 그렇군요. 그 발언이 아무리 이렇게 근거 없이 잘못된 거라더라도 그 자체로서 뭐 고소나 고발하기 힘들고 그걸 또 본인이 알고 이제 악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한 거 아니냐. 네. 내놔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고발하라. 고발하라. 예. 거꾸로. 아하. 예.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저를 고발하라고. 근데 끝내 고발하지 않고.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거짓말 했다는 얘기 아니냐. 네. 고 했더니 감사원에다 감사를 청구하겠다. 감사를 청구하겠다. 아, 그렇게. 아하. 그렇게 빠져나갔군요, 지금. 예, 빠져나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저를 고발하게 되면 저는 바로 무고죄로다가 네. 상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실 수 없다는 문제가 있군요. 예. 법적 검토를 해보셨더니. 그렇죠. 아, 이거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그 법적으로 이게, 대처를 하시고 그래야 또 저희 코너에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건데 아쉽네요. 쌍을 붙여야 되는데. 뭐 요새 법이 바쁘죠. 법이 바쁘니까. 예.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해서. 예. 최근은 아니죠. 바로 어제. 예.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이제 제2롯데월드 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할 말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보면은 정말 그 과거의 정경유착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에 롯데그룹이 이제 제2롯데월드를 갖다가 만드는 거는 수건 사업이었지만 원래, 예. 사실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가지고 성남공항 때문에. 네. 공군도 반대하고. 예, 공군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하고.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던 걸 갖다가.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예. 바로 먼저 제안을 하는. 해줄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예. 언론에. 예.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가죽 잠바 입고 돌아다니고 지하 벙커도 여러 번 들어갔던 사람이지만은 안보 웃기지 마. 경제가 우선이야. 그것도 국민 경제가 아니라 재벌 경제가 우선이야. 네. 재벌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갖다가 희생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명백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재벌이 망설이는 걸 거꾸로 하라고 했겠는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합리적 의혹은 그렇게 해주고 받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진화된 모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에 네. 민정수석실 등에 얘기해 가지고 네. 지금 삼성이 뭘 원할까? 그렇죠. 삼성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제안할 거를 미리 네. 이걸 이제 예습이라 그러면 선행학습. 선행학습. 예. 정경유착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골라서 그 중에 뭐를 얘기할까. 네. 당연히 그 얘기하고면 그 다음에 이걸 해주는 대신에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얼마 내. 그러니까요. 네. 최순실한테 정유란 말 사줘.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이게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 알아서 기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돈이 필요하겠지. 그럼 돈 좀 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런 청탁이 있는데 하고 아랫선에다가 찔러가지고 보통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학습은 내가 직접 한다. 이래. 미리 예습 다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돈을 건 수금까지도 직접 하는. 그래서 정작 기업은
이 반대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 이런 걱정을 계속 했나 봐요, 보면. 마지막 기회다. 빨리 해라.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걸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롯데가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행을 종용하는 이제 그런 거죠. 공모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예. 이 새로운 기법이다, 완전히. 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은 검찰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주고 도대체 뭘 받으려고 그랬냐. 이 대목이, 있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이때까지 유형하고는 다른 그것도 문건으로 아주 또박또박 나온 것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예. 사위가 연루된 지금은 사위 연루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사청탁이라든가 이게 재벌하고는 상관없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위가 또 하필 삼성전자에 근무해가지고. 예. 돈의 액수나 이런 걸로 볼 때 그 예.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예. 그리고 그 한 번이 아닐 거라고 1년에 이제 돈을 받았던 여러 차례 받았던 걸 지금 보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시효에 관해서도 네. 검찰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전모가 좀 더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삼성과의 그 통로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다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사위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돈이 오간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하고 무관하게 드러났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사회를 통로로 썼다면 예, 삼성과도 그런 통로로 썼을 개연성 이런 거 수사해볼 충분한 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삼성하고 현대인데 다섯에 대한 네. 특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롯데 이제 비행장까지도 추가가 된 거죠. 그것도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와대 공식 업무였어요. 공식 업무. 영업이. 이 영업이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청와대 문건에서 드러난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이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재벌들 다 손을 잡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 재벌들이 현안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예. 그 중에서 이제 제2롯데월드가 하나 나왔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과는 현안이 없었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거의 모든 재벌들, 주요 재벌들이 망라됐지 않습니까? 네. 요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롯데월드 문건으로 시작됐다. 네. 그리고 포스코도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네. 포스코도 사실은 이상덕 전 의원과 관련해서 포스코도 이름 많이 거론됐습니까 예전에. 그 자기의 그 앞마당처럼 이렇게 네. 주물르고 다녔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거의 사각모처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예.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 건이 거기서 나왔고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형님, 네 그리고 본인 아들, 사위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부인도 한번 거론이 됐었죠. 예, 특활비 미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부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부인도 소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제2부속실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를 달러로 받아가지고 예. 어디다 썼다. 예. 어떤 쇼핑을 했다라는 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식 세계화. 요것도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죠. 그때도. 예. 한식 세계화 쪽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뭐 기정사실인데 소환하고 나서 이제 그 불구속 기소하느냐, 구속 기소하느냐를 가지고 검찰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데 그 바로 직전 또 대통령까지 연속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예전같이 정권이 이렇게 해 하고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도 가장 늦게 될 거다. 예. 대통령을 2번, 3번 소환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 다 관계자들 부인이나 형까지를 포함해서
부를 사람은 다 부르고 네. 난 뒤에 소환해야지. 소환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 불렀다가 말이 다르구나 해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또 확인하는 식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예상보다 늦게 소환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니 지금 503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라고 봐주려면 다 봐줘야지. 왜 어떤 대통령을 봐주고 어떤 대통령을 안 봐주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을 어떻게 처우한다. 법 앞에 대통령도 그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는 검찰 스스로가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같이 들어가야죠. 이거는 우리 전통이기도 해요. 전두환 들어갈 때 노태우 들어갔잖아요. 전통이기도 해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엄정하게 이제 그 법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네. 그냥 법대로.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 몫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뒤에 대통령이로서 사면할 거야 말까 사면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건 나중으로 대통령 권한은 권한이니까. 나중에 있는 거고 특히나 대통령은 그런 결정 내릴 때 민심을 보고 내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마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것도 국민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서초동에 포토라인도 안 선 사람이에요. 자, 그럼 구속, 기소가 마땅하다. 여러 가지 정치적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선거도 얼마 안 있으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MB를 구속하지 않으려면은 많은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기준대로만.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 그냥 검찰은 다른 정무적 판단 하지 마라. 한마디로. 예. 그냥 법대로 해라 이거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또, 김영철,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크게 문제 삼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상당히 이번 올림픽이 의미 있는, 올림픽이었다. 올림픽 그 자체로서 재미를 많이 맛보게 만들었고, 또 감동스러운 그런 경기 장면들이 많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된, 평화의 제전이 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이 그동안에 핵 실험 미사일 쏘는 것만 했는데, 이제 대화와 그 평화를 위한 어떤 대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고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미 대화 실패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북한이 미국 CIA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제안했다는 것. 그래서 미국도 그 대화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대화 2시간 전에 그것도 대화를 제안했던 북한에 의해서 무산됐다는 점. 그리고 새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미국이 발표했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내막을 미국이 공개했다는 점. 왜 미국이 공개했는가? 이 공개하기 직전까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제의에 매몰차게 펜스의 어떤 경직된 태도, 무례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중평이었어요.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하냐고. 그 큰 대국이 대국답지 않게 무슨 꼴이냐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우리는 만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걷어찼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꼬질리는 식으로 자기 전모를 공개를 한 거예요. 굉장히 궁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체 과정을 보면은 북한은 대화할 자세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와서 대화장에서도 대화한다고 만나가지고 이제 압박이나 가하는 그런 식이라면 대화 안 한다라는 경고를 보낸 그런 상황이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펜스 부통령 때도 그랬지만 북한이 외교에서 이겼네 이런 얘기가 외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와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위한 밀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개막식 상황인데 이제 폐막식 때는 근데 폐막식 때 이제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은 뭔가 하면은 대화와 압박 양면 전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 근데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뭔가 하면 웬 당근이냐. 네. 양손에다 채찍을 들어라. 양손에다 채찍을 들어라.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화와 압박. 이건 앞으로 계속 이제 당분간 지속될 그런 상황이에요. 김영철, 왜 김영철이 내려왔느냐. 네. 뭐 천안함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영철의 현직함이 통전부장이에요. 예, 예.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내려왔다는 건 뭐냐. 남과 대화하겠다. 또는 남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그 신호거든요. 예. 신호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걸 몰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그 공을 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그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올림픽 망해라. 이제 이거였었고, 처음에. 이거였는데 저는 이제 올림픽 끝났다. 예. 그것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끝났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잖아요. 예. 저는 정말 아까운 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그 과도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설치는 바람에 천안함 유족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예. 비통함을 알리는 것도 가렸어요. 그것도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방카까지 온 마당에 예. 아니 제가 그 116석을 갖고 있는 당의 원내대표라면은 이방카에게 면담 신청을 예. 해가지고 정부가 못하는 정부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외빈을 초청한 사람들이니까 차마 말 못하는 네. 그걸 대신 얘기해 주는. 찬스였다는 거죠. 예, 찬스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GM이 한국에서 철수해서 디트로이트로 온다 그러는데 네.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냐. 군사적으로도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여야 하지 않느냐. 네. 저렇게 GM처럼 먹고 튀는 식으로 군사공장을 문 닫았어야 되겠느냐. 네. 제거해달라. 네. 물론 뭐 그걸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어떤 그런 정치적 제스처.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사실 정부는 차마 못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때 116석을 가진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 올라가죠 그러면. 예, 인기 올라가. 그러면 진짜 지금 지지율 한 30%까지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116석 아깝다. 그 16석만 갖고 100석은 정의당에게 달라. 100석은 정의당에게 달라. 그럼 제가 한 30% 지지율 만들어 주겠다. 아니 100석 갖고 16석만 줘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16석만 줘도 그러면 22석이 되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교섭단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니 홍준표 대표 전에 가가지고 뭐 한핵 줍쇼라고 국가라고 다닐 게 아니라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는 동맹 관계인데 경제는 지금 보면 완전히 적처럼 완전 적이죠. 적대 국가처럼 예. 우리가 뭐 핵을 쏘았나 미사일을 갖다 개발했나 왜 우리한테 철강도 우리한테만 중국 일본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한국 대한민국에만 철강을 규제하고 또 규제하는 이유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무슨 미국의 안보를 해칩니까? 정말 철강에게 물어보자. 철강에게 물어보자. 아니 교섭단체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민주평화당 내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16밖에 안 되니까 16석인가요? 14석인가요? 여하간 14석입니까? 하여튼 정의당, 14석. 네, 정의당과 합치면 딱 그 교섭단체가 되니까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한번 구성해보자는 아직 제안이 온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제안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논의에서 논의 중인 걸로 저희들이 보도를 보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아직 당론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논의가 활발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게 몇 번 보도됐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 아직 뭐 공식 제안이 없으니까 이런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저희들은 그 얘기는 한번 했어요. 얘기는. 예. 예, 그 뭐 제안이 없는데 제안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제안이 오면은 만약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예.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내도 이견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자. 검토를 해보자 한번. 예, 검토를 하자.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게 예의죠. 예, 그렇죠. 예의고 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검토하자라고 저희들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자. 네. 원래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의당에 오래 계신 분들 진보정당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정당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도 이렇게 이제 섞이고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지지자들 중에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뭐 정강정책이나 혹은 뭐 정책에 따라 다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또 입장이 갇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됨으로 해서 가지는 또 이점도 분명히 있고요. 예. 뭐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판단 기준,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정의당에 더 이로운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이 실현되는 데 도움되는가. 저는 그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 내일 박지원 대표 나오시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쪽에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이거. 예. 이런, 상상도 못 했는데 안철수 대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예, 저는 뭐 늘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거꾸로 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대도 가능성 있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똑같은 결의 얘기는 아니지만 저쪽도 저렇게 연대하니까 우리도 선거연대 할 수 있다고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계속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연대 안 한다. 연대 안 한다. 뭐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안 한다고 하면서. 예. 근데 원래 정치권에서 안 한다고 해놓고 되는 경우도 엄청 많으니까요. 아, 그거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요. 아니, 안철수 대표 자체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다고 했던 분이니까요. 네. 그러다가 통합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물론 전폭적인 연대는 아니어도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를 가지고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경기도 뭐 서울에서는 안철수 대표 뭐 이런 식의 구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있죠. 예, 충분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연대가 아니라고 뭐 주장할 수는 있겠죠. 우리 연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뭐 정치인들 발언이라는 것이 예. 사실상 연대를 하면서도 연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으로서 적합한 후보가 없어서 내지는 뭐 유력 후보가 안 됐다.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보다 훨씬 급이 낮은 누군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거연대가 되는 그런 구상도 할 수 있겠네요.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도 뇌물을 준 적 없다. 말을 줬을 뿐이다. 뭐 그런 거죠. 뇌물을 준 적이 없다. 말을 줬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그 해외 돈이 나간 것도 예. 그게 아니다. 마침 그게 해외였을 뿐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네. 자,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노회찬 대표께서 고소고발을 하는가 싶었더니, 예. 안 하는 것으로, 못 하는 것으로 해봐야, 예,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청탁했다고 얘기했으면 그 근거를 대고 예. 당연히 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를 고발을 해야 마땅한. 고발을 기다리시고 있고. 예. 나를 고발하라.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고발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고발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노회찬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채용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그 부정한 어떤 의혹이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을 물러나겠다. 네.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도 조금이라도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의원직을 사퇴하라라고 사퇴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약속을 안 하고 있어요. 약속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왜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나서는지 모르겠다. 민감하게 나서는지 모르겠다. 네. 아니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고 그래놓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구단주, 예.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이죠. 평화민주당, 민주평화당 헷갈립니다, 계속. 예. 다 알아듣는데 공장장 지능이 낮습니다. 자,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항상 나오시기 직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 작가들이 알려줘요. 오늘도 나가는데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야기, 한국당 밤이당 어쩌고 저쩌고 김영철 이야기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 얘기할 텐데. 그건 공장장의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답변 안 합니다. 이제 안철수 얘기하기는 틀렸어요. 지났어요. 틀렸어요. 하실 것이면서. 어쨌든 어제가 바로 저희 노회찬 대표가 나오신 날이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검토해보겠다. 거기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의원들만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쪽도. 그렇죠. 예. 네. 쉽지가 않은 건데 민주평화당에서 먼저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그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고, 네. 정동영 의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그때 우리가 창당 바로 했는데 우리가 왜 창당을 했느냐. 정체성과 가치관 때문에 했는데 만약 정의당과 우리가 정치성이 맞는가. 네. 우리는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우리는 중도 개혁이고 네. 거기는 진보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목표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에 있고 정의당은 굉장히 가치관, 이념을 중시하는 정당인데. 거기도 집권에 있습니다. 목표는. 좀 집권 얘기는 네. 하지만은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집권하려면 요원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당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굉장히 국회 그쵸. 의정 활동하는데 서러움을 받아요.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일반인들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잘 모르거든요. 국회의원 안 해보면. 첫째는 모든 의사 일정의 결정은 예. 원내 대표 간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의의 대상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국회 운영에 전혀 참여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 일정이 끌려다녀야 되는 그렇죠. 거죠. 모르는 채 전혀. 그리고 또 상임위 본위로 국회가 운영되는데 상임위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간사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7개 상임위에서 전혀 네. 상임위 할 때도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제도 정할 수 없고 일정도 정할 수 없고. 맨 처음에 정의당과 우리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은 국고보조가 연 51억이 더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교섭단체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의 재정이 아주 어려우니까 우리가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국회 운영도 할 수 있다. 운영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당당해야지. 과거 정치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 51억을 같은 당도 아니고 다른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더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이 따라오겠느냐. 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해보자. 그게 당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이 다르면은 국고보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상 좀 주춤했던 건데. 그런 이유도 있군요. 지금 제가 어제 김영철 박남
이 북한 사람들 한국 온 것에 대해서 네. 현안 질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 3시간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장병원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서는 한 사람이니까 네. 뭐 나갈 사람 없으니까 좀 해달라. 네. 그래서 평소 실력으로 나간 거예요. 저는 대북 실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문가시죠. 예. 야, 어제 저녁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네. 어떤 방송국은 네. 전부 2사람, 4사람 하는데 우리는 빼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 한국당 예. 여기는 2사람, 3사람 하는데 3사람 멘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저런 편집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러한 것에 굉장히 서름을 받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네. 언론도 기본적으로 교섭단체가 아니면 일정도 조절 못하죠. 주제도 조절 못하고 그냥 부르면 가고 그리고 뭘 이야기할지는 가서 알게 되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보도도 잘 안 해요. 안 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그렇지만 있죠. 아직도 예. 우리가 과연 정치선거 가치관을 무시한 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당에서 결과적으로 박지원이만 반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필요가 있다는데 대표님은 야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유보적인 스탠스이시군요. 그리고 정치인데 예.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 대국민 설득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도 해 주신 게 예. 우리가 설득하는데 평가를 할 거예요. 예. 듣고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정의당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의원들의 생각보다는 전당원 투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까를 모르니까 조금 더 대화를 해보자.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런 거예요. 같이 고민을 많이 저는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예. 가장 좋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을 거예요. 민주당이 좋은 거예요. 비슷하게 좋나요 이게? 지금 개헌, 예. 선거제도 개편, 적폐청산, 개혁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범진보 블럭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예. 그러는데 최근에 창당된 바미당이 밤이다. 자기들은 부인하면서도 급속도로 예. 한국당화 돼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어제 하고 대정부 같이 하고 있나요? 현안 질의도 똑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기 때문에 현안 질의 못 봐가지고 제가. 예.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선거에서는 절대 연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 절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나 깜짝 놀란 게요. 어제 유시민 대표가 네. 모대학 강연 가서 유시민 대표가 아니고요. 유시민 작가입니다. 참, 자꾸 난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예, 유승민 예, 유승민. 대표가 모대학 강연에 가서 한국당이 반성하고 거듭나면은 바미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벌써 선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런 길로 말까지? 예. 가는 거예요. 반성하고 거듭나면은 바미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반성과 거듭의 기준이 있나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지방선거 단일화나 모든 이념, 대북 문제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제 질문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특히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한국당이 반성하고 거듭나면은 바른미래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지적한 대로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안철수, 남경필 이 두 분의 주적 발언도 주적이 아픈 게 아니에요. 네. 단일화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박지원이가 콕 집으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들켰다고 봐서. 그렇죠. 네. 연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계속 거론돼야 되는데
잘 등장하지 않고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점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점은 점쟁이시죠. 예.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정보에 의해서. 예. 예. 정보와 첩보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새로운 결합체 속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아직 그러면 또 그렇게 했다가 안철수 대표는 고소를 좋아하잖아요. 또 고소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러구나 이렇게 참 좋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은 이해를.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네.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이 반성하고 거듭나면 바른미래당이 반미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우리 박주선, 네.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이런 분들은 김관영 의원이요. 특히. 김관영 네. 죽어도 한국당하고 척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안 한다 했는데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앞으로 저는 우리 민평당으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올 거예요. 올 것이다. 그런 시점이 아니, 되면. 어떻게 지금 보세요. 박주선 의원 선거구에서는 부청장, 광역기초위원들이 다 탈당했어. 그렇습니까? 주승용 의원 선거구도 다 탈당하고 김관영 의원 선거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정치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요. 게다가 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거기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그걸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속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빨리 움직여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정의당하고 함께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공동 예.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게 합당한다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예.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 아니지만은 과거 예. 이해창 선진당과 예. 문국현 창조한국당이 그런 기형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두 곳 다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마 우리가 의석이 그래도 많으니까 장병환 원내대표가 하다가 이제 또 6개월 1년 후에는 정의당 원내대표가 하면은 완전히 다릅거든요. 공통점도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되긴 되겠죠. 예,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국당 바미당의 저 가속화되는 보수화, 국정 방해 이런 것을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이 개혁 세력으로서 적폐청산하고 개혁하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합쳐주자.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보조를 하자. 이런 그렇죠. 것에는 나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자, 그 공동교섭단체는 그러면 양쪽 모두 깊이 논의해 보는 것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오늘 만약 이 방송을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들으면은 특히 조배숙 대표나 장병환 대표 제일 좋아할 것은 아마 정동영 의원이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박지원 대표도 마음이 바뀌고 있구나. 처음에는 좀 더 강하게 반대하셨군요. 난 절대 안 된다. 처음에는. 이걸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국고보조 더 받으려고 그런 짓을 안 하냐. 국고보조가 세워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은 바로. 근데 그거는 맞죠. 다행히 오히려 잘 됐어요. 없으니까 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것을. 필요한 게 아니냐만. 지금 현재 이번 평창 올림픽을 치르고도 물론 일부 보수 국민들에서는 절대 우리를 비난하겠지만은 많은 남북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을 바라는 국민들은 오히려 지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설득도 하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의당 당원들도 이해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정의당 당원들이 당원 투표로 부결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설득의 기회다. 네. 그래서 아마 정동영 의장 들으면 기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고 잘만 물론 뭐 공장장이야 본래 좌파니까. 민주평화당에도 저는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아니, 그 힘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강요하지 말라니까요. 강요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우리 당으로 들어와요. 김영철 박람을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사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큰 발자국을 남기셨잖아요.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기회가 있었고 그 10년간은 뭐 전혀 다 망가진 채였다가 다시 세 번째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철 박람 자체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왔든 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해 주시죠. 김영철, 예. 최희 예. 이런 분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도 되지만은 더 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500명 정도의 박람단이 네. 우리 박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은 안보리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이 다 근데 허용해 줬다는 그런데 거니까? 그것을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미국을 잘 이해해 가지고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제가 예. 어제 그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역대 보수 정권에서 훨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잘했습니다. 제가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 제가 예. 그 실력 없으면 제 말을 들으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방송이 송영길 나경원 방송돼.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소음만 나 소음. 이런 방송을 듣고 우리 TBS 애청자들이 예. 박지원이 실력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구나 하지. 그렇게 자꾸 잡으면 넣어. 실력을 뽐내주세요. 자, 보세요. 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로 그렇죠. 북한 네. 측 인사들을 만났을 때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 보수 정권이 진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큰 공을 세웁니다. 네. 박정희의 남북 7.4 공동성명, 네. 노태우의 남북 기본 합의서, 네. 이게 교과서입니다. 북한에 가면은. 네. 여기에 박근혜가 저희들의 알선으로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만납니다. 전용기로 갔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MB도 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네.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 빗장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김영철하고 이 한국당, 바미당 그 정권에서 회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3년 전, 군사회담을 하죠. 예, 네. 3년 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바미당,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인공기 옆에 가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북한 선수를 응원합니다. 폐막식 그리고 때도 가고요. 네. 그 제재 대상 인물인 황병서 정치총국장, 강경파인 최용해, 네. 김양건 이런 분들한테 악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폐막식 때 군복 입고 왔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렇게 남북 관계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 왜 그때는 비행기로 오니까 활주로에 안 들어 넣어요? 왜 그때는 체포하지 않고 사살 안 시켰어요? 이제 하니까 천안함 얘기하면서
통일 대로에 들어눕고 네. 체포해라 사살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냐.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영철 이분들의 방남은 유엔 제재도 미국도 특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미국 정부 간에 굉장한 신뢰가 쌓여 있고 협력이 이루어진 결정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알아들었겠어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경험으로 보시건데 직접 남북관계를 최전선에서 조율하셨던 경험으로 보시건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기차 속에서 미국 MBC 기자 인터뷰를 할 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를 요청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바글바글 끓고 미국에서도 바글바글 끓었어요. 그때 저는 한미 정부 간의 합의가 됐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거부 반응을 내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잘 협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동계올림픽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평화올림픽으로 흑자까지 내는 대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번 혼난 제가. 그런데 사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특사를 파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미국으로 미국 특사를 먼저 보내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번에 김영철과 김여정과 김영남과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 고위층 사이에 나눈 얘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얘기가 왔고 갔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그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했더니 언론에 보도 많이 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한미 동맹과 한미 신뢰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핵은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굉장히 우리가 염려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패럴림픽 이 기간이 평화의 기간이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문제 같은 것도 한번 북한도 열병식을 축소해서 그렇죠.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 전문가이시자 저를 항상 타박하시는 민주평상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 코너죠.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한 2달 가까이 진짜 과학을 해가지고. 네. 진짜 과학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유감스러우세요? 네. 과학을 빙자한 개그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슈가 생기면 또. 네. 요즘 이렇게 나올 때가 됐는데요. 슬슬 됐죠, 이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기회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예. 기회를 과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모르겠고 저는. 조만간, 촛불 집회 때, 대박을 터뜨리는 코너였거든요, 저희가. 네. 이 코너가 제일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길면요, 늘어져요. 예. 네. 갈수록 짧아져서. 10분인데요. 10분으로, 하청공장 인기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는 이미 팟캐스트로 이미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예. 오늘 얘기 오늘 주제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제가 좀 앞으로 좀 이 틀린 과학 찾기 이런 얘기를 좀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요. 틀린 과학이라 하면 유사 과학을 폭로하는. 과학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다. 네. 과학으로 포장된 사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이제 마치 당연한 듯 기정사실화된 것 중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마케팅으로 그렇게 써먹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난번에 그 숙변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숙변 얘기. 네, 숙변은 뭐 디톡스 뭐 별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냥 숙변이 없다. 네. 전제가 없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허구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현안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사라진 것처럼 숙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숙변이 몸에 나쁘냐 좋냐가 아니라 숙변이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오늘 주제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도 그래요? 네. 음이온 하면 우리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렇죠. 음이온이 대체 어쨌다는 거야. 예. 뭐 이게 뭔지. 예. 뭐 음이온 하면 우리 이제 몸에 좋다라는 거를 계속 들어왔고 네. 뭐 온갖 것에서 음이온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이걸 째면 이제 온갖 병이 낫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제품들만 해도 이불, 목걸이, 팔찌, 공기청정기, 매트. 매트, 뭐 그 음이온 발생기란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에 보면 차량의 공기. 예. 공기, 나쁜 공기를 필터링 해준다면서 굉장히 많죠. 음이온 발생기 뭐 등등. 예.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음이온의 효능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일단은 공기 정화가 가장 중요한. 그게 가장 많이 거론돼요. 예. 공기청정기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중화. 산성화된 혈액을 중성으로 중화시켜준다라는 음이니까. 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시켜준다. 예.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 이 혈액 중에 전자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얼핏 들어도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그다음에 각종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시켜서 소위 그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 예,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를 이완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해소해주고 정서 안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향정신성 물질이에요. 만명통치약. 네, 거의 그렇죠. 네. 신진대사 촉진하고 항균 소염작용. 소염작용. 네. 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염증을 없애줍니다. 뭐 집중력 강화, 뭐 별하의 별 효능이 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에 이런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음이온이다. 네. 숲에서 음이온이 발생해서 그 숲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런 문구도 본 것 같은데. 예, 그런 또 제품들도 나오고. 근데 이게 모조리 다 근거가 없다. 그래요? 일체의 근거가 없다. 라는 게 과학계의 지금. 예. 그 뭐 기본적인 생각이고. 일단 이제 음이온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이온은 존재하는가? 음이온은 존재하는가? 예. 존재는 합니다. 숙변과는 달리. 다행히. 양이온이 있으니까 음이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게 쓰고 있냐면 이게 원래는 물리학이나 화학 용어거든요. 원자는 원래 이제 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돼 있잖아요. 전자가 막 도는 그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성 상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 이제 이 전하적 균형이 깨지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양이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전자를 그래서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음이온인 거예요. 이 상태가 음이온인데 그러니까 음이온이란 건 그냥 뭐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황, 염소 이런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음이온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음이온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물질이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이제 음이온 상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일단 그러면 여기서 벌써 질문이 나네요. 모든 음이온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음이온이 나온다는 물질에서 무슨 물질의 음이온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러네요. 네. 예.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음이온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원소 하나를 음이온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건지. 그게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고. 실제로 제가 과거에 조사 같은 걸 보니까는 이 업체 쪽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음이온이 나오긴 나와요? 뭔가의 음이온이? 예, 그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걸 또 얘기를 드릴 생각인데요. 이제 일단 문제는 음이온이
조금 나온다고 쳐도 네. 보통 공기 1mm 세제곱 밀리미터 속에 네. 산소와 질소를 우리가 보통 기체로 생각을 하자고요. 주변에 있는 3,000조 개가 넘는 분자가 있습니다. 일반 산소와 질소 분자가 1mm 속에. 네. 근데 음이온이 뭐 나오는 장치를 아무리 틀어봤자 네. 이 3,000조 개의 분자 속에서 전혀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에다가 우리가 네. 정말 뭐 콧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봤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이온이 발생을 하는 이런 장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다 실험을 하고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물건들 중에 90% 이상은 이제 음이온이 전혀 나오지 않고 주변에 90%?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한들 너무 적어서 네. 기체 속에서 무의미하게 섞일 뿐이고 너무 그렇습니다. 적어서 양이. 그리고 그게 설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체 그게 어디에 좋다는 건지 확인도 안 돼 있고. 전혀 확인이 안 돼 있고요. 네. 어떤 음이온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지금 10여 년 이상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마케팅이? 보통 굉장히... 이런 거는 다 일본에서 시작이 되죠. 아 그래요? 네. 일본이 이제 혈액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개념의 온상인데 네. 일본이 2000년대 초 20세기 말 이럴 때부터 갑자기 이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대개 이런 흐름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책이 하나 정체불명의 책이 나옵니다. 네. 그게 일본에서 번역이 되면서 히트를 치고 네. 그러면서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업체들이 쭉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혈액형도 그랬고요. 네. 혈액형은 출발이 일본 학자였죠. 예, 근데 그것도 역시 가장 바탕에는 또 미국의 좀 정체불명의 그런 우생학 관련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얼마나 이게 유행했냐면 2000년대 초에 2002년 10월에는 심지어 히다치에서 음이온을 방출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팔 정도였어요. 컴퓨터 쓰면서 음이온도 쬐라. 예,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6년 7년을 넘어가면서 음이온이란 것이 실제로는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본에서 이제 개념이 마케팅으로 그냥 봐주고 있다가 네. 이게 점점 메인스트림에서 기정사실화 되니까 네. 또는 뭐 과학계나 그쪽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다치 이런 데조차도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었다고 반성을 하는.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었다고. 아니, 팔리기만 하면 만드는 거니까요, 장사꾼들은. 예. 네. 그랬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음이온 공기청정기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 이게 음이온을 많이 뿜어내는 기계잖아요. 팔찌 같은 거는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다 시험을 해봤는데 거의 이제 결과가 안 나왔고. 칫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음이온 칫솔. 아무 의미 없는 거군요.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기청정기나 이렇게 뭘 뿜어내는 기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음이온이 아니고 오존이 나오는데 이 오존이란 거는 오존 경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오존이 경보. 주변에 많아지면 호흡기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하. 그래서 이건 오존 발생기에 가까운 제품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오존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 좋은 게 아니고 나쁠 수 있고 이거 환경부에서 다 이미 검사했던 건데 이상하게 일반에 별로 안 알려져 가지고 계속 이게 이런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오히려 음이온이라고 뭔가 이제 마케팅에 문구가 들어간 그 공기청정기 중에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나오면 오존이 나올 수 있고. 오존이 나옵니다. 네. 이 오존 같은 경우는 차량 냄새 뺄 때 쓰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 결합력이 강해가지고. 오존이 자연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살균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공중에 떠 있으면 이 성층권에 떠 있으면 이거 자외선 같은 걸 막아준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지만 지상에 있으면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실제 차량의 그 세차 증후군. 그런 거 잡아낼 때 강제로 뿌려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결합시켜서 이제 제거하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이미 오래전에 공기청정기 45대 이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6대가 오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 발생시키는 위험한 유해한 거네요.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팔찌 같은 건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유해할 것도 없고 플라시보 효과예요. 네, 그렇죠. 네, 기분이고. 예. 어쨌든 이거 좀 시간 다 됐는데 다음 주 뭡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저 바이오리듬 얘기를 할까?